오장 디펜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부터 해볼까요? 이창대 대표는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오른손이요? 네. 네. 반지가 결혼 반지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멋입니다. 아, 네. 골드인가요? 도금은 제가 아닐까요? 알기로는 18K였던 것 같아요. 18K. 네. 구리는 아닐 거고. 네. 구리면은 또 요즘 가격이 좋더라고요. 전선 때문에 네. 구리 가격도 뭐 슬슬 꿈틀하는 것 같은데. 자, 네. 쓸데없는 얘기를 오늘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연휴 앞두고 너무 이제 조급할 필요 없고 지금 또 12시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 이벤트가 있어서 한 30여 분, 40분 정도 남았는데 뭐 엔화는 오히려 156.2엔 절하가 되고 0.3은 올라가요. 네. 보통 금리 인상하면은 이제 절상이 돼서 엔화가 뭐 155엔대로 가겠지라고 보는데 환율은 오히려 그 재료를 그냥 녹여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생각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반지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뵙고 자 절대 반지 링을 찾아야 되는데 오후장엔 어떤 저기로 갈까요? 로봇? 이것도 매번 했던 거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창대 대표한테 먼저 가겠습니다. 오늘 최현덕 매니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시다 그래서 네. 이창대 대표의 로봇.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2차 전지가 우리가 정말 너무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대부분 한때? 추억에 젖어 있는 분들이 계시죠. 한때 또 강력했잖아요. 한때 많이 올랐다가 그만큼 또 많이 떨어졌죠 주가가.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2차 전지나 전기차는 각국의 이제 정책발 수혜를 받는 게 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는 이 로봇으로 저는 많이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예상하는 로봇의 파급력은 뭐 이렇게 하면 과장 아니냐 생각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소 네. 한 10배 정도 이상의 파급력을 가져올 거로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타격을 좀 받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 시장 경제에 따라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이 자동차의 한 섹터에서 우리가 국한된다라고 하면 이 로봇이라는 것은 전 산업에 걸쳐서 수혜를 받게 될 겁니다. 모든 공장이 바뀌게 될 거고요. 뭐 조선, 원전, 뭐 자동차 모든 제조업에서 이제 로봇이 쓰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뭐 사업 우리가 이제 뭐 편의점이나 혹은 카페나 뭐 카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카페 보시는 분은 보셨겠지만 로봇이 타주는 카페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왜 로봇이 그러면은 지금 눈여겨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강력한 단계라고 부르는 게 임금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촉발되기 시작하면 가장 마지막 단계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장을 파괴할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물가가 가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경기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이 임금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역대급 인플레이션의 그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단계라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전 세계 불경기가 정말 심각한 단계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결국 임금을 대체할 수 있게끔 로봇이 이제 등장한 거라 과거에 우리가 테마성으로 로봇이 올랐던 것 뭐 4차 산업혁명이니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로봇이 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에 왔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임금 인플레이션이 목전에 왔으니까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이상의 상당한 파급력을 보여준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요즘 로봇주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정도는 뭐 시작도 안 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변하는 거는 눈에 명확하고 일반 상식이라면은 뭐 뚜렷하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실제 그 기업들의 수익성으로 숫자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빠르게 찍히느냐. 사실 산업용 로봇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독립적인 반복 운동을 하는 그 암 모양들, 이게 뭐 자동차 뭐 이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것도 산업용 로봇인데 산업용도 이제 협동 로봇이라는 게 있고 독립 로봇이라는 게 있는데 독립은 지가 걸어가가지고 지가 판단해갖고 하는 휴머노이드. 근데 휴머노이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산업에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 협동 로봇은 이제 목이 안 좋으시다니까 제가 말 많이 했잖아요. 협동 로봇은 옆에 사람하고 일정 거리를 두고
너무 떨어지면은 원격 조종이고 옆에 붙어가지고 협동하는 거거든요. 이게 간격이 뭐 그 정의가 있을 거예요. 3m인가 2m인가 이내로. 그래서 자체하는 협동 로봇. 근데 협동 로봇은 숫자가 나오죠. 근데 일반적인 로봇의 가전용이나 개인들한테 지급된 로봇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자 이제 괜찮아요? 네, 뭐, 예. 좋습니다. 자 해주세요. 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산업용 로봇, 협동용 로봇은 지금 이제 많이 사용이 되었던 거고, 네. 그쪽에서 이제 아직까지 어떤 큰 매출이 나왔던 건 아니었죠. 다만 이제 이번 연도에 로봇이 커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뭐 얘기만 했던 거고 언젠가 될 것이다라고 했던 건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로봇 쪽을 보게 되면은 뭐 미래의 전망은 상당히 좋지만은 매출이 안 찍히는 그런 쪽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찍히진 않죠. 다만 지금 중국에서 양산이 되고 있고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연도 말쯤 되면은 주당 600대를 양산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연간 3만 대가 넘습니다. 일주일에 600대? 네, 주당 600대. 주당 600대. 네, 그 계획이 목표인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번 연도 말이 되면은 그 정도 양산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는 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한다. 항상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던 게 2-3천만 원 정도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현실이 되는 거고 이 양산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관련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숫자로 좀 찍히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꿈이었다면 이번 연도 말쯤 또는 내년 정도는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시장 수급도 잘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로봇은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돈이 벌리는 그런 섹터로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 부분 상당히 좋고.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삼성전자도 인정을 했거든요. 지금 네.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패스트 팔로우로 가는 건데 그것 또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자신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로봇 시장은 뭐 앞서 이제 그 이청용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상당히 좀 커지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상식으로도 많이 알지만 이제 인구의 고령화, 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행 보조 로봇, 네. 뭐 그것이 이제 삼성에 있던 약간 휴머노이드의 뭐 이 결합체 같은 그런 형태가 다가와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맞다고 봅니다. 자, 가전업체인 LG전자가 베어 로보틱스 미국에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LG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눈여겨봤을 때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제조업 기업들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게 물류 자동화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류 유통 쪽에서 확장을 좀 기대해보고 있는데 LG전자가 이번에 그 베어 로보틱스를 이제 투자를 이제 본격화하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물류 유통 쪽의 강세 그리고 그곳에서의 이제 물류 자동화를 통한 로봇 도입이 시작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같은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삼성이 인수를 해가지고 지분 투자하다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됐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약 이제 대장주로서 도약을 했어요. 원래 지난번 한 재작년 정도 말 이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또 유명해서 대장주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두산그룹이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좀 꺼려하는 그런 모멘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 가다가 삼성이 완전히 인수했다고 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역전하면서 이제 주가가 대장주 반열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그렇다면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로봇에 투자하게 되면 그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네 이런 걸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뭐 베어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장단점은 다 있죠. 그렇죠. 거기 대그룹사에서 인수하면은 뭐 안정적인 매출처와 또 연결성 네네. 있겠지만 단점은 거기밖에 못 들어가는.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다양하게 이게 공급이 될까? 그거는 미지수거든. 맞아요. 네. 저는 이제 보통 그런 이제 장단점을 봤을 때 이런 신성장 동력이 되는 혁신 업종들 있잖아요. 네. 과거 2차 전지도 그렇고 이번 로봇도 그렇고
이런 혁신 업종들은 이게 이익이 가시화되는기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데 대기업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그 체력을 기를 가능성이 높아서 네. 저는 이런 막 뜨는 업종들 있죠. 혁신 업종들. 이런 쪽은 대기업 자본이 투입된다거나 대기업 계열사에 있는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저는 그래서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네. 지금 LG그룹에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한 로봇 기업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을 기대하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그룹의 수혜를 기대해 보면서 네. 대기업을 등에 업고 좀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최근에 이제 주가도 탄력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시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여져서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조정이 나올 때 그런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도 LG그룹과 좀 같이 좀 묶어가지고 보시면 네.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로보티즈. 네. 최현덕 대표님 뭐지 의료용 로봇. 네. 네, 요것도 최근에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먼저. 그렇죠. 고용이 이제 그 FTA 승인 나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의료 시장이 가장 큰 곳이 미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FTA 승인 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료용 로봇까지 뜨고 있는 건데 어떻게 때마침 좀 승인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로봇 시장이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콜옵션 행사하면 인수했고. LG전자가 이제 그 베어 로보틱스에 또 콜옵션 인수하면 그 콜옵션 행사하면서 이제 51% 지분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대기업 삼성과 LG가 로봇 기업을 인수하면서 패스트 팔로우로서 이제 어떤 그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거고,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법인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로봇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AI 로봇 특허가 1260건인데 그 중에서 중국이 가장 많이 있고 나라별로는요. 근데 이 법인으로 치면은 LG전자 가장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LG가 그런 특허를 갖고서 이제 로봇 시장으로 진출한다고 하면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LG전자가 어떤 투자를 했던 기업이라든가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이젠 아레는 같은 경우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2, 3천억밖에 안 되던 그런 회사였는데 네. 지금 1조 원까지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 로봇이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어쨌든 그 뭔가 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또 어떤 그 좀 실적에 있어서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또는 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제 어떤 공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어서 그쪽에는 뭐 계속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일부 종목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반면에 아직까지 이제 뭐 감속기를 이미 개발했다는 하고 하는 기업들은 못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뭐 덜 오른 그런 것들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차라리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실제 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조정 나왔을 때 배송한 좀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긴 연휴 영화 얘기 또 해드리면은 제가 자주 비유하는 건데 이 맷 데이먼 주연의 앨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연휴 때 보시면 요즘 이제 아마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 보면은 반도체 노광 장비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UAM 이 모빌리티 나오고 드론도 나오고 수술용 로봇도 나오고 보행 보조 로봇도 나오고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진짜 딱 얘기해 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보고서 보면 텍스트로 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눈도 아픈데 그러니까 영상으로 제작된 보고서, 리포트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팁을 드리자면 좀 그런 게 있다더라. 저도 거기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거든요. 미래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영화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또 쓸데없는 얘기했네. 자, 결론은 그래서 뭐 로봇에 대한 한 줄의 평 어떻게 이창대 대표는 뭐 영화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 뭐. 보면서 정말 많이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기술 발전을 우리가 많이 거기서 얻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안에서도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는 네. 이런 이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게 저는 좀 감명 깊었습니다. 거긴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강조되죠. 맞아요. 그다음에 뭐 디지털 트윈 같은 거. 네네. 그래서 그런 안에서도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제 전자제품들, 부속들이 이제 많이 또 쓰임이 있겠구나.
있구나. 이걸 충분히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방금도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게 영화랑 같이 또 얘기를 했지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거기 또 로봇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를 토대로 뭐 우주항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핵심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건 네. 역시 이 자율주행과 로봇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율주행은 테슬라발 그리고 정책이 좀 맞물려야 돼서 우리나라는 좀 후발주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우선적으로는 로봇이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미국의 산업 패러다임 주도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수혜를 노려본다면 로봇을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를 뛰어넘는 파급력, 이게 한 줄 평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이제 뭐 삼성과 LG가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로봇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성장성을 말을 한다면은 뭐 정말 너무 많은데 그냥 우리가 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삼성과 LG가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그와 좀 파생되는 종목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LG가 이제 페스티벌로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걸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대그룹사들이 넘본다는 건 거기 돈 된다. 이거 그렇죠. 돈 냄새 맡았다. 네, 이렇게 평하면 되겠죠. 네. 다음 주제로 방산, 네, 평화와 방어 사이.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유럽을 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왜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우리 비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방산 관련된 이슈로 유럽향 방산이 뭐가 제일 많아 비중이.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 지금 오르고 있는데 방산 얘기해 보죠. 네,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많이 좀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그럼 우리나라도 방위비 올라가가지고 나라에 좀 타격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언제나 이제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또 있는 법이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꽤나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교를 통해서 지금 수주를 계속 따내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우리나라는 방위비가 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방위비가 올라가는 거라서 그 전 세계에서 올라가는 방위비 수입을 우리나라가 가져올 수 있겠다. 네. 우리가 과거 뭐 세계대전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도 유추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전쟁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뭐 미국이나 각종 선진국들이 끌어들였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방위비가 모든 대부분의 국가에서 올라가게 되면 그 수혜를 한국이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방위비가 이제 한국에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방산 기업들이 얻을 수익에 비하면 충분히 딜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방산에 또 세부적인 거는 우주항공, 우주 섹터도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여기를 좀 쪼개서 보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진짜 어떤 이 전 세계에 좀 그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방위비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 지금 방산 기업이 이제 막 뜨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실적이나 매출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볼 수가 있고, 다만 저는 이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같은 그런 또 우리 방위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떤 전통적인 방산 기업도 좋지만 네. 사실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이 우크라전을 봤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대전은 드론전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드론 산업이 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항공으로 딱 본다 하더라도 사실 뭐 로켓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만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뭐 드론을 뭐 촬영용이라든가 뭐 그런 용도를 많이 썼지만은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어떤 전쟁용 드론이 상당히 뜨고 있고 오죽하면은 그 정말 그 드론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 몇백억짜리 미사일로 몇십만 원짜리 그 드론을 폭격하는 네. 그런 것가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그 일론 머스크도 F-35나 만드는 멍청이들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이제 어떤 그런 전투기보다는 드론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방산을 했을 때 전통적인 방산 기업보다는 이 드론 산업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드론 관련해서 이제 좀
주가적으로 싼 기업들이 많이 있고 네. 인제 막 뜨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먹을 게 많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드론 쪽으로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드론이 이제 아까 뭐 UAM으로도 발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금 이 드론 생산 기지를 짓겠다고 발표가 났고 네. 그걸 내년부터는 이제 이 공격 드론을 대량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입하는 시기 때문에 이 드론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드론 얘기하는데 뭐 아까 2차 전지보다 더 활황일 것 같은 로봇 뭐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네. 2차 전지 드론의 에너지원은 뭐 당연히 그 조금씩 날리는 거는 2차 전지 아니면은 갔다가 자폭용은 1차 전지일 거고 뭐 2차 전지일 수도 있겠죠. 충전해 갖고 가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UAM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울 텐데 여기 동력원을 지금 뭐로 쓰는지 뭐 2차 전지인지 아니면은 화석 연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도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네. 2차 전지로 가긴 할 텐데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뜨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2차 전지는 우리가 이 전기차 쪽으로 떴던 건데 네. 그쪽 산업은 가장 큰 산업이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좀 정체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뜨는 산업이라서 뭐 당연히 2차 전지를 쓰는 건 맞는데 네. 그것 때문에 2차 전지가 뜰 것 같지는 않고 결국 이제 드론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날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네. 소프트웨어가 이제 어떤 자율주행을 통해서 알아서 공격을 하고 목표물을 찾아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실드 A라는 종목이 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도 이제 이 아직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7조 원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드론에 장착을 해서 알아서 공격을 하고 목표를 찾아가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드론을 지금 대량 생산 계획하고 있고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거라서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라든가 네. 이쪽이 좀 가장 그러니까 자율주행이죠. 좀 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자율주행 드론 쪽으로 좀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지금 속보 하나 좀 전에 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다. 이 방산하고는 어떻게 약간은 뭐 배척점이라면 배척점이고 근데 그래도 방산은 방산이니까 예전 같으면은 좀 이렇게 차원이 낮은 증시에서는 대북 관련 리스크가 도드라지면은 방산주라고 아주 작은 기업들이 박쳤잖아요. 뭐 빅텍이나 뭐 스페코. 근데 요즘은 이제 그쪽보다는 산업으로서의 방산이기 때문에 이 뉴스하고 방산하고는 배척은 반대되는 것 같지는 않고. 경협주를 봐야죠 지금. 그렇죠. 오히려 그냥 경협주도 그렇지만 한국 리스크가 좀 낮아지는. 저 뉴스 딱 나오고 환율이 좀 밀렸어요. 6원 30전이나 떨어져서 지금 1,430원. 달러당 환율이 그렇고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늘은 것 같아요. 네, 1,600억대 코스피 순매수 뭐 이렇게 돼서 지수는 20포인트 오르고. 네. 자 거기에 이제 뭐 방산도 좋고 앞서 뭐였죠? 로봇도 좋고. 자 좀 추가적으로 가서 어디로 가야 되나? 스타게이트, AI, 우주 뭐 다 연결이니까. 네. 네, 일단 뭐 앞서서도 뭐 1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것도 뭐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기는 해요. 1차 전지를 쪽에서는. 예. 충전해갖고 그냥 써버리는 걸로. 네네, 뭐 요즘에 비치로셀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군사용 2차 전지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저는 아무래도 좀 더 큰 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산업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라 네. 과거 우리가 북한과의 어떻게 보면 커넥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중간중간 이게 어그러지면 또 방산이 가고 경합주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짜 말 그대로 테마성으로만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방산이 오히려 정말 그 산업적인 패러다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의 명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테마도 물론 좀 좋을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불경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재정 적자를 유도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트럼프가 이제 인프라 정책의 일환으로서 계속 건드리는 거거든요. 남북 경협, 재건, 뭐 그다음에 지금 LA 산불 이런 얘기들도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인프라를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분을 쌓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뒤에는 이제 핵심 명분은 인프라 정책을 활성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주를 보시게 되면 과거 2018년도에도 이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가 많이 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예상을 해보자면 좀 투자해 볼 수 있을 만한 테마성 말고 산업 측면에서 노려볼 만한 거는 뭐 건설기계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그다음에 가스관 그리고 네. 거기에 해당되는 철강주들 최근에도 좀 오른 적이 있죠. 철강 가스관 관련된.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 차례 또 테마성으로 크게 불러올 만한 모멘텀으로는 철도 쪽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방산 모멘텀도 있는데 철도 모멘텀도 있는 기업이 이제 현대로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세상 일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한때는 남북 경협 와 온건 분위기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참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소원해졌다가 다시 또 지금 또 반복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움직인다면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북한을 향해서 핵보유 지위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콘도 지을 땅이 많다 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마 원산 쪽인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도 뭐 그쪽을 개발해서 카지노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나라 카지노 업체는 관련성은 없겠지만 뭐 관련은 없을 텐데 어쨌든 그 경협주를 좀 보게 되면은 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좀 사업적으로 좀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을 개발을 해서 버는 돈이 우리한테 클 수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작을 수는 있거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 노벨 평화상을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고 많이 타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중동 전쟁도 자기가 끝냈고 우크라이나도 끝내고 북한까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겠죠. 그런 걸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고 조금 더 속보로 나왔지만은 이 김정은과 연락하겠다, 네. 사이가 좋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도 어쨌든 이슈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경협주가 이 트럼프 1기 때 정말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다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코리아 패싱이 됐잖아요. 네. 직접 하다 보니까는 당사자인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트럼프가 주도하면서 했던 건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또 한번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한 시장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하는 것도 어떤 그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대 매니저는 또 기업 브리핑이 있으니까 네. 그거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창대 대표한테 또 가서 맨날 도는 얘기만 빙빙 돌아가지고 흥미롭진 않아요. 네.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보니까 일주일 동안 나왔던 그런 움직이는 섹터들을 대부분 따라가서 평가를 하고 어떨 거냐 하고 보면은 약간 좀 뱅뱅 도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면 시청하시는 분들도 항상 똑같은 얘기구나. 그래서 그렇죠. 네. 네. 흥미로운 얘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보통 이 증권 방송도 보고 하다 보면 네. 계속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발빠르게 또 이런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게 또 의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나를 좀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이슈가 나왔을 때 그게 지속성이 있느냐, 그냥 테마성이냐, 아니면 산업의 혁신이나 패러다임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뀌느냐, 이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우리 앵커님하고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일본에 이제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이제 말이 있다. 그래서 다테마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 네. 혼내는 이제 자기만의 뭐 내면의 모습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시를 바라볼 때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물론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그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섹터나 종목 혹은 변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슈를 바라보실 때도 그 이면에 구조적으로 바뀌는 게 무엇인가에 집중해 보신다면 이슈를 참고하시면서 좋은 투자 결정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얘기하는 도중에 통신 쪽이 조금 또 움직이는데 요건 다음에. 네. 다음에. 자,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